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백만장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백만장자였고, 결국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 오늘부터는 그러면 우리도 백만장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TYK 그룹의 김태현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죠. 멀타이 빌리언해가 될 겁니다. 아마 엄청 부자가 된 여자분이시죠. 그분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쵸?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백만장자들이 전부 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백만장자가 되었죠.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인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잘 보이십니까? 성공의 유전자를 만들어라입니다. 성공의 유전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만들었지만 successful gene. 이 성공의 유전자를 만들면 성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구름 위를 볼 줄 아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릴 때도 트럼프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도 결국은 성공의 유전자를 한번 그런 유전자를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탄탄대로였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유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공의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 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결국은 헤빗이 됩니다. 헤빗.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successful gene, 그러니까 성공의 유전자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 경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죠? 첫 번째입니다. HR 담당 임원의 말입니다. 경험. 인재개발팀 전무님이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었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분이 이제 그룹 HR 담당만 한 25년 정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R 담당 분야에서 거의 뭐 신적인 존재죠. 그룹에서는. 그분이 이제 그룹에 있다가 이제 저희 회사로 와서 HR 담당 임원을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를 보자고 하셔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너 여기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인재개발 담당 팀장이죠? 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임원하고 그다음에 팀장 간담회, 그다음에 업무 보고 시에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업무 보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다 봤겠죠. 그다음에 어, 나름대로 어떤 정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이제 저를 올라오라는 거겠죠. 올라갔더니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너 인재개발 담당 팀장하고 그러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 같은 애가 지금 필요하다. 인재개발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께서 25년 이상을 인재개발 쪽에만 있어 왔는데 잘하는 놈은 진짜 못하게
때려 죽여도 잘하더라. 그리고 못하는 놈들은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못하더라.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게, 너 같은 그런 성공적인 유전자를 가진 애가 필요하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관리 쪽에는 전혀, 전공도 그렇고, 관리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히 고사를 했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석세스풀 진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공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석세스풀 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석세스풀 진을 만든, 그러니까 성공의 유전자를 만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나이키 신발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진짜 저는 강원도에서 자랐거든요. 진짜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 동네에서 부잣집 아이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이키를 처음으로 동네에서 신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키 되게 비쌌었죠 그때. 근데 저희는 뭐 사달라고 말할 저 분위기도 아니고 그 정도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저걸 어떻게 갔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어쨌든 그러면 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 당시 이제 그 장에 춘천 장에다가 이제 이런 농산물을 그런 우리 동네에서 사서 이제 거기다 파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상이.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혹시 그 잣이나 밤 팔 거 없냐 그런 식으로 저희 어머님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 그러면 그걸 팔면 그걸 만들어서 팔면 내가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나이키도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산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뒷산에 가서 잣이랑 밤이랑 땁니다. 따가지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모아서 결국은 나이키 신발을 제가 신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성공한 그런 제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유전자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결국은 그런 어떤 성공의 유전자라는 것이 한 번만 이렇게 알아보면 되면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성공의 관성. 저희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품 하나, 그러니까 메뉴 하나를 만들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죠. 가격 정책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 그걸 결합해서 만들죠. 성공했습니다.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만든 것들이 계속 그거 한번 되니까 모든 게 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전, 해물파전 이런 것입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해물파전이나 김치전 같은 걸 20굽을 20불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만들어서 팔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성공의 유전자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만든 경험을 살려가지고 에피타이저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에피타이저는 배부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피타이저 사이즈로 만듭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고 가격은 적게 받죠. 그렇게 해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또 성공했죠. 그런 식으로 성공의 유전자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처럼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공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경험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성공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공의 유전자가 결국은 첫 번째 자
여기 보이는 시드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 백만장자가 되려면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을까요? 자, 보시면 미국인의 60%, 얼마 전에 뉴스입니다. 미국의 60%는 비상금 1000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를 쓰고, 봉급이 들어오면 크레딧 카드 쓰고, 그러고 나서 뭐 집세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먹고, 쓰고, 이것저것 사고 하면 아무리 10만 불 연봉이라도 실제로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60%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장자들이 결국은 돈을 적게 쓰고 전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그런 지향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전략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주급이라 그러죠. 주 벌어서 주 쓰고 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것들 이것저것 막 사고 그러면 끝이죠. 자, 그래서 이 성공의 진을 만든 성공의 유전자, 그러니까 석세스풀 진 만든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제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두 아이의 아빠죠. 이혼을 하고 이제 저한테 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왜냐면 이혼하게 되면 그냥 재산을 반으로 띄워주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 양육비를 한 달에 800불인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봉급이 적지는 않은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렌트비 내이죠. 그 다음에 양육비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드머니를 모으자. 너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모냐? 결국은 이 백만장자들이 했던 거랑 같은 제가 조언을 합니다. 일단은 세컨잡 또는 파트타임을 해라. 낮 시간에. 왜냐면 일찍 끝나고니까요. 6시 이전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델리 가가지고 이틀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00불을 벌게 됩니다. 10,000불 큰 돈이죠. 10,000불을 벌고 10,000불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이제 아파트를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은 작은 아파트라도 사자. 코앞이나 아파트를 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코앞을 살 수 있는 건 크레딧만 있고 2만 불 정도면 3% 다운해서 30만 불 정도 되는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튜디오 같은 아파트라도 사라. 그러면 그게 뉴욕은 한 2,000불 정도의 세가 나옵니다. 월세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자 그 당시에 3%였었거든요. 3% 이자 갖고도 원금이랑 같이 내고도 그 돈으로 월세로 충분한 돈이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또 모으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한 채를 지금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서 성공을 하면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됩니다. 특히 저의 경험에 의하면 5천만 원에서 한국에서도 1억까지 시드머니를 모으시면 그 다음에 빌라를 전세 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에 아니면 재개발이 나중에 예정돼 있다든가 그런 데를 사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 돈을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뭘 살 수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공적인 유전자를 만들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나쁜 습관,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시계나 무슨 그런 사치품을 사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쓸데없이 술값으로 많이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일단 그걸 없애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은 집을 삼으로써 재산 가치를 높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만이 나중에 더 큰 걸 사고 더 좋은 걸 사고 더 좋은 지역에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벌어서 200만 원 저축해 가지고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물론 수십 년 동안 해서 그렇게 모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은행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시드머니만 있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도 시드머니만 있고 어떤 자기 유형 자산이 있으면 그를 이용해 가지고 은행을 활용하고 해서 불려나갈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뭐 투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해서 수십억 대 다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뭐 강남에 다 가지고 있고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백만장자가 되는 길, 즉 성공적 유전자를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중에 백만장자가 있다고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머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시드머니를 만드시고 그것을 투자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고 그러면 그게 더 큰 데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얼마까지 불렸는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걸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